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진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와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어제의 기술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죠.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살아냈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개인의 운명조차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절, 일제강점기의 끝자락과 해방의 혼란기 속에서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과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작가 이해숙의 단편소설 순분이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낸 모든 이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우리네 역사와 문화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 버튼으로 조용히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순분이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이 오랫동안 가물었던 탓인지 바싹 마른 솔가지는 아궁이 속에서 유난히 잘 타올랐습니다. 간간히 섞여 들어간 솔방울에 불이 옮겨 붙을 때면 치르륵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고 그럴 때마다 아궁이 속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순분이는 엉성한 삼배치마 아래로 땀방울이 맺히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넉넉한 얼굴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궁이의 열기까지 더해져 얼굴은 마치 데친 낙지처럼 붉게 달아올랐지만 땀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타는 불꽃은 참으로 깨끗하구나.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저 불길에 닿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니 물로 씻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말이다. 사람의 삶에 한번 그어진 잘못된 흔적도 저 불길처럼 깨끗하게 태워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끝에 순분이는 도톰한 입술을 터질 듯 꾹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줄기 눈물이 야윈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가슴 속에서 남편 덕구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오늘 아침 덕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들면 친정으로 가버리면 될 것 아니냐고. 그 말을 떠올리니 한 달 전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왜 내가 당신 집까지 따라오게 가만 놔두었소. 그날 젖버국제를 넘으면서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마치 내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냔 말이오. 모든 것이 한 달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순분이는 남의 집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후사리, 즉 재혼에서 들어간 최서방 댁의 모내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을 위해 점심을 짓고 있던 그때 활짝 열린 살인문 안으로 누군가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을 재촉하러 오시는가 싶어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뜻밖에도 그곳에는 친정 막내동생 순내가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가무잡잡한 얼굴에 버짐이 피너린 동생은 순분이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놀라지 마. 형부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그 순간 순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3년 전에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길 찾아와 이야기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일제 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남편 덕구는 해방 후 귀국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탄 배가 미군의 폭격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결국 마을에서는 덕구를 포함한 3명의 실종자를 위해 합동장례까지 치렀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지 이미 3년. 19의 청산과부가 된 순분이는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다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달 전 최서방에게 재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배에 타려다 일본군으로 오인받아 연합군 포로가 되었고 오랜 재판과 억울한 옥살이 끝에 조선인임이 밝혀져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면 석 달만 더 일찍 돌아오시지. 아니면 내가 3달만 더 버텼더라면. 순분이는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징용을 떠난 남편을 기다려온 4년의 세월이 단 3달의 시간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순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곡에 뻐국제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는 거야. 정말로 무사히 돌아왔는지 그 얼굴 한번 보는 것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저만치 앞서가는 익숙한 흰 바지 저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 틀림없는 덕구였습니다. 오랜 고초에 살은 빠졌지만 어깨는 전보다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순분이가 뒤쫓는 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보다 윤곽이 뚜렷해진 얼굴, 틀림없는 덕구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순분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다시 앞을 보고 걷기 시작하자 그녀의 발은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그를 따랐습니다. 덕구는 걸어가며 간간히 뒤를 돌아보았고 순분이는 그때마다 멈춰섰다가 다시 그를 뒤따랐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절실한 감정의 교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뻐국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숲속에서는 애절한 뻐국이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순분이는 저도 모르게 그 뻐국이 소리에 자신의 원망을 실어 보냈습니다. 살아 있었으면서 왜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알려주지 않았소. 그랬다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렸을 것을. 나 그냥 이대로 당신 따라가서 살면 안 돼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뻐꾸기는 화답하듯 울었습니다. 꼭 따라와, 꼭 따라오라네. 어떻게 그 길고 높은 뻐국제를 넘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덕구의 집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하고 그늘에 숨어 있는데 2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오냐? 사돈댁은 두루 평안하시더냐? 마당으로 내려서던 시어머니는 살인문 밖에 서 있는 순분이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설마 했는데 정말로 우리 애기를 데리고 왔구나. 고맙다. 참말로 고마워. 이제 우리 집에도 다시 꽃이 피겠구나. 시어머니는 순분이가 제가 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의 집사람이 된 며느리를 아들이 데리고 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튿날 순분이를 찾아온 최서방의 어머니, 영산대교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쓰며 모든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순분이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안 가요. 이 사람 살아 돌아왔으니 저 이 사람 곁에서 살래요. 이 집 며느리가 안 되면 종년이라도 좋고 강아지라도 좋으니 제발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순분이의 삶은 말 그대로 강아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숙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덕구조차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밥은 부엌에서 동서와 몰래 먹고 밤에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부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순분이는 모든 모욕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시 이 집의 사람으로, 덕구의 아내로 인정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인 순분이는 집을 나와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징용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 종천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나도 차라리 까마득히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우물가에서 뭘 하는 게야 덕구였습니다. 그는 순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기라도 하겠다는 게야. 이게 지금 누굴 종천이 신세 만들 작정이야. 종천은 아내가 죽은 후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환한 목소리 속에서 순분이는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걱정과 연민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덕구는 순분이를 자신의 방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순분이가 아들을 꼬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순분이는 밀린 빨래가 가득 담긴 무거운 함지를 이고 일어서려다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얼마 전부터 좋아하던 된장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얼마 전부터 소식이 끊긴 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덕구의 아기를 가진 걸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괘씸한 며느리가 아기까지 가졌다고 시어머니가 더 미워하면 어쩌나.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바로 앞에 시어머니가 낯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묵묵히 순분이를 내려다보다가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소식이 없었냐? 순분이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낫을 내려놓고는 슬그머니 허리를 굽혀 빨래 함지를 들어 자신의 머리에 이었습니다. 놀란 순분이가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조심해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등 뒤로 툭 던지듯 내뱉은 한마디. 그리고 잠시 후 한숨처럼 나직한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셈치지. 뭐 어쩌겠냐. 순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뻐국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련하게 솟아오른 그 고갯길 위로 이제 새로운 희망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은 순분이와 같이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인내 위에 세워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